점검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지난번 PIO M21에 대한 리뷰가 나간 이후에 아무래도 정말 이 PIO M21의 핵심적인 기능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서 AS 컨텐츠도 할 겸 그 핵심적인 기능 하나를 마저 설명할 겸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PIO M21의 레트로 감성 케이스입니다. 다크블루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케이스예요. SK M21C와 C라고 써있고 이 제품과 호환이 되는 마이마이 감성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한번 개봉해보고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이는 이 제품이죠. 겉에 표시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에 따라서 색상을 바꿔서 적용해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겉면에 다크블루라고 표시만 되어 있죠. 사실 황금색 케이스가 훨씬 더 예쁘긴 예뻐요. 그런데 없어요. 품절이 됐습니다. 예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매를 마치셔버려가지고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다크블루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PIO M21 케이스는 단순히 그냥 외장 케이스를 감싸는 그냥 보호 케이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케이스와 이 본체가 연동이 돼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개봉을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뾰로롱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서도 있고 요거 접착제도 있는데요. 이 접착제를 어디다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닐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레트로 타입의 그 테이프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버튼도 딸깍딸깍 누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케이스들에서 연동되는 버튼의 경우는 안쪽에 그냥 물리적인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누르게 되면 안쪽에도 같이 돌출이 돼서 이 버튼을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좀 달라요. 그냥 단순히 눌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열어보면 버튼 대비 그 로드 같은 게 없죠. 그리고 대신 여기에 포고핀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포고핀은 어디와 연동이 되냐면 본체를 벗겨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점 3개가 붙어 있죠. 이 점과 이 점이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죠. 이렇게 다른 기능으로 작동을 하다가도 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바로 인식이 되면서 본4 뮤직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 바로 이렇게 테이프 카세트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테이프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옛날 감성 끝장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만 역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느낌상은 이쪽으로 누르면 마치 이제 이 인디케이터가 반대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요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그냥 랜덤하게 바로 어떤 음악이든지 바로 접속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이 뒷면에 앨범 커버도 함께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애플 뮤직을 기본 셋업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애플 뮤직에서 음원이 바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이거 진짜 워크맨인 것 같아요. 워크맨이랑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구멍이 2개가 빵빵 뚫려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밀면 바로 꺼내질 수 있도록 편하게 꺼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꺼내자마자 바로 예전에 있었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주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지금은 플레이가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꺼내자마자 플레이를 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터리가 드레인되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으로 들어있었던 이런 젤리 케이스를 넣어준 거는 고마웠어요. 되게 좋긴 좋았는데 생각보다 버튼이 너무 쉽게 눌리는 바람에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플레이 버튼들을 제외한 나머지 버튼들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너저분한 이런 것들이 조작 불가 상태가 됩니다. 오작동, 오클릭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들고 다닐 때 음악을 플레이하기도 하고 다음 곡, 보이 넥스트 도어, 또 다음 곡, 뛰어 점프, 앨범 커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추가적인 조작을 하고 싶다. 열어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테이프 모드를 들어가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사실 이 케이스만 갖고 리뷰를 한다고 하면 좀 사실 아쉬워요. 그래서 지난번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유튜브 음질 하면 또 빠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라이브 실황 음악의 경우 구하기가 쉬운 경로가 유튜브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제 수많은 그 공연 실황 영상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죠. 공연 실황 음원을 다른 데서도 물론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화면도 같이 볼 수 있고 그 공연장의 현장감도 리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유튜브만한 것은 없다라는 맥락의 표현이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음원이 최고의 음질을 자랑한다라는 맥락으로 들려서 다소 좀 오해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 좀 정정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원음 재생을 해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인데 사실 저도 이제 원음 재생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타이달을 쓰고 싶은데 사실 타이달은 월에 3만원 정도 되는 비싼 비용을 내야 되고 VPN을 사용해야 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우회해야 되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 계정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ALAC라 그래서 무압축, 무손실 음원을 제공해주는 그나마 애플 뮤직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체제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체제 안에서 애플 뮤직이 100%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플레이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소 음질이 비교적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USB 덱 모드,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오디오 그 C타입 연결을 해서 이 기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USB 덱 모드로 바꿔서 여기에서 듣는 것, 요런 로직으로 듣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음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도 안 되는 EW300 같은 그런 저가 이어폰으로 원음 청취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DSP가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은 사실 제가 음감에 대한 어떤 입문을 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은 초보의 개념입니다. EM6L, EW300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고음질 음감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뭐 사실 알아주지 않는 이어폰들입니다. 따지고 봐봐야 EM6L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뭐 7, 8만원 정도 수준이고 EW300도 비싸봐야 12, 13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격이 그 제품의 성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10만원대라는 거에서 CS43198 DAC의 성능을 충분히 못 받쳐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최대 음질을 낼 수 있는 유선 이어폰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금 고가, 중고가 이어폰들을 구매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음감을 하고 그 이어폰도 리뷰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DAP를 구매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하이파이 음질의 찍먹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EW300 갖고는 찍먹 자체도 할 수 없었다 라는 어떤 그런 좀 소감이긴 하는데 저 같은 막귀인 사람들한테는 EW300과 이 녀석의 조합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감상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EW300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DK님도 이 기종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래도 뭐 수백만 원짜리 제품에 필적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뭐 몇십만 원짜리 제품에 필적할 정도의 어떤 스펙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이게 그만큼 만족스러운 어떤 음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4 파일을 제공해주는 1DD 이어폰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해요. 독특하기도 하고 뭔가 좀 개성적이기도 해서 요거 좀 군침 도는 느낌의 그런 어떤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감 쪽의 리뷰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하나씩 한 계단씩 밟아서 올라갈 거니까요. 너무 초보 같다, 너무 비전문가 같다고 욕하지 마시고 생초보에서 좀 그래도 뭔가 이 세계를 좀 알아가는 발자취로 좀 봐주시면,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리뷰했던 이 제품, 이거 보면 볼수록 진짜 이 제품 감성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간지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거 듣고 다닌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이파이 음원 재생 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